무조건 빚부터 갚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평생 부자가 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50에서 70대 분들과 만나며 그분들의 은퇴 재정 계획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같이 말씀하시죠. 김 선생, 나는 빚부터 다 갚고 나서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 갚고 나서도 은퇴 자금은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노년 투자 전문가 김신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들어왔던 상식 하나를 뒤집어 보려 합니다. 바로 모든 빚은 빨리 갚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사실 이 내용은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정 상담가 중 한 명인 데이브 램지는 모든 부채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갚아가는 빚 눈덩이 갚기 전략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전략을 비판하며 부채를 갚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안정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한 재정 최적화 전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빚을 무조건 먼저 갚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지, 어떤 부채는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순서로 돈을 써야 진짜 부자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빚 갚느라 연금도 못 넣고 정부 지원금도 놓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생각이 분명 드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신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1. 데이브 램지의 부채 눈덩이 갚기 전략이란?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한 문장이 데이브 램지의 철학을 잘 설명합니다. 데이브 램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재정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수많은 가정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7단계 부의 로드맵 베이비 스텝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단계,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모든 빚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갚아라, 즉 부채 눈덩이 갚기 전략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갚아야 할 부채를 잔액이 적은 순서대로 정렬하고 가장 적은 금액의 빚부터 집중적으로 갚습니다. 하나를 다 갚으면 그 다음 작은 빚으로 넘어갑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 점점 더 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심리적 탄력을 얻자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A카드 할부 30만원, 휴대폰 단말기 할부 80만원, 자동차 할부 900만원, 학자금 대출 1200만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A카드 30만원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갚아가며 자신감을 높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수많은 미국 중산층 가정에게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안겨주며 빚 상환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심리적 안정은 좋은데 이게 정말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부채 눈덩이 갚기 전략은 심리적 동기부여에 탁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전략이 가진 치명적인 맹점과 왜 모든 빚을 먼저 갚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 그런데 왜 모든 빚을 먼저 갚으면 손해일까? 빚을 갚았는데 왜 돈이 더 부족하죠? 놀랍게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열심히 부채를 갚고 나면 심리적으론 안심이 되지만 막상 잔고는 텅 비어 있고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나 준비는 하나도 못한 채 다시 생활비에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연 3.2%, 회사 퇴직연금 DC형 수익률 연 평균 6에서 7%, IRP 세액공제 절세효과 연간 최대 115만원. 만약 여러분이 3.2% 이자 내는 학자금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
이 모든 기회를 포기했다면 사실상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즉 3%짜리 이자 줄이자고 7% 수익률을 버리는 실수를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부가 주는 소득공제,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매칭, 청년 내일채움공제 ISA 비과세 같은 사실상 공짜 돈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빚부터 갚고 나서 시작할게요 라며 이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빚은 줄었지만 은퇴자금은 없고 연금도 없고 자산도 불어나지 않죠. 마치 불난 집에 물은 잘 뿌렸지만 새 집 지을 돈은 하나도 못 남긴 상황과 비슷합니다. 데이브 램지의 빚 눈덩이 갚기 전략은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데는 탁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래를 향한 복리의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럼 빚은 갚지 말라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현명한 우선순위 정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금리 부채 vs 저금리 부채 이 둘의 결정적 차이를 기준으로 말이죠. 3. 무조건 갚지 말고 무료 돈부터 챙겨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김 선생님 전 뭐부터 해야 할까요? 빚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되물어요. 지금 그 빚 이자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답하시죠. 학자금 대출이 3.2%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2.5% 정도예요. 이럴 땐 저는 이렇게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려요. 그럼 그 빚 갚기 전에 먼저 공짜 돈부터 받으셔야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짜 돈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요. 예를 들어 다니시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연금 매칭을 해주고 있다면 직원이 10만 원을 넣으면 회사가 10만 원을 더 넣어주는 구조예요. 이건 연 100% 수익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빚부터 갚고 시작하겠다며 이 혜택을 포기하고 계세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는 IRP 계좌 이건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주는 절세용 연금이죠. 최대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를 통해 100만 원 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은행 예금보다도 훨씬 확실한 수익입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그 돈으로 3%짜리 대출을 먼저 갚는다면 결국 3% 이자 줄이자고 13% 이상 수익을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이시라면 더더욱 청년 내일채움공제 같은 정부 지원 상품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몇백만 원 이상을 국가에서 직접 넣어주는 이런 기회는 딱 정해진 나이와 조건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 갚고 나서라는 말로 미루다 보면 기회는 한 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 이런 제도들은 위험도 없고 노력도 거의 없고 수익은 확실한 기회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도덕적으로는 먼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걸 다 놓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빚이 3에서 4% 이자라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의 확정 혜택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돈은 순서가 생명입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 진짜 중요한 기회를 먼저 놓치게 됩니다. 4. 고금리 vs 저금리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까?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김 선생, 빚을 아예 안 갚아도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모든 빚을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빚도 사람처럼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빚은 매달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독한 고금리 빚이고 어떤 빚은 이자를 천천히 내면서도 투자나 절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빚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돈의 순서를 정하는 첫걸음이에요. 먼저 고금리 부채,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 연체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같은 것들이에요. 이자율이 보통 연 15%에서 20%, 많게는 24%까지 올라가죠. 이건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합니다.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고금리 부채는 연금이든 뭐든 다 멈추고 무조건 먼저 갚아야 해요.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부터 막아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저금리 부채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정부 정책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이율 3에서 5% 이하. 이런 것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자율이 3에서 4% 정도라면 그 돈으로 연금에 넣거나 절세에 활용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일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라면 국민연금 추가납입, 퇴직연금 운용, IRP 세액 공제 같은 걸 잘 활용하면 수익률 7에서 10%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판단 기준이 생기죠. 이자율이 10% 이상이다. 무조건 빨리 갚으세요. 이자율이 4% 이하다. 먼저 갚기보다 활용할 기회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이자율이 5에서 9% 사이? 이때는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그 절세 기회를 먼저 잡고 그 다음 여유자금으로 갚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부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빚이 얼마나 나쁜 빚인지, 내 돈을 얼마나 빨리 잠식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한 뒤 순서를 정해 하나씩 처리하시면 됩니다. 5. 스노우볼 vs 아발란치. 당신에게 맞는 빚 갚는 방식은? 지금까지 고금리와 저금리를 구분해서 어떤 빚부터 갚을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번엔 그 빚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갚아야 가장 좋을까? 이 질문에 답을 드려야겠죠. 가장 유명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노우볼 방식과 아발란치 방식입니다. 먼저 데이브 램지가 추천한 스노우볼 방식은 이자율이 아닌 잔액이 적은 순서대로 부채를 갚아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카드론, 150만원짜리 핸드폰 할부금, 800만원짜리 자동차 할부금이 있다면 이자율이 뭐든 상관없이 가장 작은 30만원짜리부터 갚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빨리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동기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를 딱 갚고 나니까 진짜로 희망이 생기더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심리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돈 관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정리 습관이 약하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돼요. 반면에 두 번째 아발란치 방식은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갚는 방식입니다. 즉, 잔액이 얼마든 중요하지 않고 연 20%짜리 신용카드 빚이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갚는 거예요. 왜냐면 매달 불어나는 이자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이자 비용이 줄고 더 빨리 실질적인 순자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아발란치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익률만 보면 아발란치가 우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감정은 숫자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20% 이자율의 카드 빚이 500만 원이고 5%짜리 빚이 30만 원이라면 작은 빚부터 갚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고 지속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발란치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큰 금액에 압도되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아발란치가 맞지만 당신이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최고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아발란치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느니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며 재정 습관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빚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순서로 갚을지 정리한 뒤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6. 부채 상환과 투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지금은 투자와 병행해도 괜찮은 건지 이걸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부채를 이자율 기준으로 분류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의 이자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10%를 넘는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그건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매달 내 자산을 갉아먹는 구멍이 됩니다. 신용카드 연체금,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고금리 부채는
다른 걸 다 미루고서라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투자도 연금도 절세도 그 다음입니다. 2단계 그 다음은 확정 수익을 먼저 챙기세요. 고금리 부채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손 내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즉 공짜 돈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매칭을 해준다거나 IRP 계좌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사실상 확정된 수익입니다. 이자율이 3%짜리 대출을 먼저 갚느니 13% 세금을 돌려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2단계는 투자라기보다 혜택 수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3단계 저금리 부채는 천천히 투자와 병행하세요.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정부 정책자금처럼 이자율이 4% 이하인 저금리 부채는 굳이 빨리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빚은 연금에 일부 돈을 넣고 IRP로 세금도 절약하고 일부만 갚아나가는 병행 전략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단 총부채 상환 부담이 너무 커서 매달 압박이 심하다면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갚는 순서는 이자율 기준, 방식은 성향에 따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항상 꼭 받습니다. 그럼 저는 스노우볼로 갚아야 할까요? 아발란치로 해야 하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먼저 갚을지는 숫자로 판단하고 어떻게 갚아나갈지는 내 성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즉, 순서는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갚아나가는 실행 방식은 스노우볼이든 아발란치든 내가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최고입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다뤄야 하지만 전략도 감정과 습관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자율로 순서를 정하고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쩌면 조금 낯설고 기존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빚은 죄다.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한다. 빚이 있는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겁니다. 빚도 전략입니다.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도망치듯 갚는다고 해서 내 재정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도, 지금 대출이 남아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순서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에도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값진 시간이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걸?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돈은 지식보다 습관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고금리 부채는 바로 정리하고 확정 수익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고 저금리 부채는 투자와 함께 조율해 간다면 여러분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항상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나만의 정답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조건 갚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루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노후가 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